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로지스틱 커브, 이론 커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수식이 나오면 여러분들 벌지 마세요. 수식 나오면 또 수학이야? 이런 생각 절대로 갖지 말고 차근차근 따져보면 돼요. 추정 인구, 그죠? 보통 이 식에서 y, 그 다음에 경관 연수, 그 다음에 여기는 코어 인구, k 값은, 그 다음에 자연대수의 및, 그죠? 우리 이거 배웠죠? 이 공업수학 시간에 배운 거예요. 자연대수의 및 이거 저기 뭐냐? 무한소수예요. 파이 같은 거예요. 파이 같은 거. A, B는 상수. 그래서 식을 먼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네. 자, 이 식을, 요 식을, 자, 요렇게 변형을 해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요 식을, 2.4식을 이쪽으로 넘겨. 그죠? 자, 그리고 y를 이쪽으로 당겨.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당기면 식이 요렇게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식이 요렇게 변하겠죠. 요 식의 자리를 바꾸면 식이 요렇게 변해요. 그죠? 요렇게 변해요. 자, 여기서 보면 요만큼 x하고 로그 2를 x라고, 라지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a 로그 얘를 c로 하면 요 식이 또 이렇게 간단해질 수 있죠. 요거 자체를 전체를 y로 변형시켜. 그럼 식이 어떻게 돼? bx-c는 y로 변형이 되죠. bx-c y는 요걸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거야. 식 간단하게 만들고 이렇게 변하면 요거 뭐예요? 1차식 되는 거죠. 1차식 되는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가 1차식이잖아. 왜 1차식이라 그래? x의 승수가 1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최소자승법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a는 어쩌고 이렇게 나오고 b는 어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n은 뭐냐? 인구 자료수 2001년도에는 얼마, 2002년도에는 얼마, 2003년도에는 얼마, 2004년도에는 얼마, 2005년도에는 얼마 하는 한 연도의 인구 수가 인구 자료수니까 그게 n게 되는 거죠. 그죠? 갑자기 무슨 소리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제 2.1번 23페이지 맞니? 네, 맞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기 페이지 수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그 사판에 보면 거기 보면은 이 문제가 이대로 나왔죠. 자, 23페이지 보면 평균 1번 쭉쭉쭉쭉 할 때 무슨 방법으로 풀어? 자, 평균 인구 증가수에 의한 방법. 2번 최소 자승법에 의한 방법. 또 뒤로 딱 한 장 넘어가면은 평균 인구 증가율에 의한 방법. 4번 지수 곡선식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쫙 한 장 넘기면은 로지스틱 곡선에 의한 방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나오지. 네. 나오지. 근데 이걸 아까 내가 설명드렸던 걸 그대로 외우면 안 되고, 요건 내가 풀어봤어. 풀어봤는데, 틀리다 이거지. 잠시만. 기다려. 도망가지 말고 기다려. 틀리더라 이거지. 근데 이게 로지스틱으로 구하게 되면은
내가 엑셀을 이렇게 꾸며놨어.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내가 엑셀을 그대로 넣어놨어. 그러면 내가 구하는 대로 딱 구하게 되면, 공식대로 구하게 되면, 여기 A 딱 찍잖아? 그럼 위에대로 확실히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B를 이렇게 딱 찍잖아? 그럼 C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래서 A, B를 구해내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자, 2000년도에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푸는 걸 이대로 내가 만들어 놨다라는 거지. 그러면 A하고 B하고 딱 나오니까 요식대로만 풀면 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예제 2.1에 로지스틱 딴 건 다 맞아. 근데 로지스틱으로 푸는 문제에 대해 보면 어디가 나와? 거기 A 값하고 B 값하고 나오죠. A 값하고 B 값하고 나오죠. 네. 그죠? 그러면 값이 조금 틀려. 여기 보면은 26페이지 A 값이 얼마 나오노? 기호야. 마이너스 0.28. 틀리지. 네. 그다음 B 값은 얼마 나오노? 0.0486. 틀리지. 0486이지. 네. 0486이지. 근데 27 나오잖아. 그래서 요게 요 그래프대로 그대로 치면 요 값들도 지금 26페이지에 나오는 표 2.5 로지스틱 곡선에 대한 계산이 얘가 조금씩 틀려요. 근데 내가 이거 엑셀로 이렇게 풀어놨어. 친절하게도. 그러니까 로지스틱 방법은 요 값을 따라갑니다. 알겠나? 그래서 강의 자료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놓으면 아, 로지스틱 방법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라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대로 풀면 A하고 B하고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A하고 B하고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럼 A값, B값 나오면은 우리 다 구했잖아요. 왜냐면 A값, B값 나오면은 A값, B값 여기에 A값, B값을 나는 알 수 있지. 그러면 몇 년 후에 되는 것도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포화 인구는 35만이니까 35만도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C가 알면 2000년도 가면 요 값을 2000년도 집어넣으면 요 값을 구해낼 수가 있지.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뭐 엑셀로 풀어놨기 때문에 요 엑셀 자료도 여러분들 강의 자료 시간에 강의 자료에 제가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꼭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시험 문제, 토목기사 시험에도 나오고 제가 내는 시험 문제에도 반드시 나오니까 꼭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장래 추정의 인구 여행 방법은 자, 그래프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 제 수업 중에서 응용수리학 수업을 들었죠. 그래프가 나오면 얼거나 떨거나 힘들어하지 마. 분노하지도 마. 그래프가 나오면 X축에 뭐가 나오는지 먼저 봐야 돼. X축에 뭐가 나오는지 먼저 봐야 돼. 자, 뭐야? 연수야. 연수. 근데 연수인데 뭐라 돼 있노? 인구가 15만에 달했을 때의 전후 연수. 여기에 15만이 딱 올라가면 15만이 달했어. 15만이 여기 15만이야. 그죠? 네. 여기가 15만이야. 여기가 15만이고. 그때 여기는 마이너스 10년, 마이너스 20년, 마이너스 30년, 마이너스 40년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A 도시, B 도시, C 도시 뭐 쭉 해서 이게 나와. 그때 이만큼 이렇게 기울기가 있으면 이 정도 되겠지라고 직선을 그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림에 의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추세선을 그리는 거야. 자대고. 그지? 교양. 그러니까 여기가 인구가 계속 증가할 때 보면 이렇게 그래프에 그릴 수 있잖아. 그릴 때 자대고 이렇게 쭉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도에는 얼마 정도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림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렵죠. 별로 안 어렵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프. 자, 그 다음에 사용수량의 변화.
사용 수량이 되나. 자, 기호 1번에 일반적으로 물의 사용량은 계절 또는 시각에 따라서 변한다. 내가 아까 저기 기호한테 그랬잖아. 하루 종일 세수하는 거 아니지. 하루에도 크게 변하는 게 두 군데 있잖아. 아침에 확 튀었다가 저녁에 튀게 딱 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의 모든 상태와 조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근데 네가 기호가 수돗물 총 사용한 1년 동안 총 사용한 양을 365일로 나누면은 1일 평균 급수량이 나오지. 네. 그지? 자, 또 그 값을 급수 인구로 나오면 1인 평균 급수량이 나오지. 그지? 또한 1일 평균 급수량은 1일 최대 급수량의 70에서 80%를 표준하다. 그러니까 네가 아침에 물을 썼고 그 다음에 저녁에 물을 썼는데 평균적으로 쫙 사용을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시간 24로 나누면 평균량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양하고 피크치하고 사이는 70에서 80% 차이가 난다 이거지.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겠지, 그지? 자, 그래서 또 소비량은 대체로 계절로 보아서 여름에는 세수 한 번씩 더 하게 되잖아. 그지? 가장 많고 겨울 1, 2월에는 적은 것이 보통이다 이거지. 다행히 우리는 7, 8월에 비가 많이 오지. 지금도 비가 많이 옵니다. 서울에는. 그래가지고 막 침수 사고 나고 막 그렇죠. 우리나라는 장마라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홍수 피해하고 가뭄 피해를 같이 입어요. 우리나라는 1년에 1240mm 쓰죠.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1240mm 비가 와야 되는데 어제만 300mm 왔대. 그러면 1200mm라고 잡고 300mm 왔으면 어떻게 돼? 하루 동안 내린 물이 1년에 내린 물의 4분의 1이 하루 동안 다 온 거야. 그잖아. 그러니까 견디겠어. 침수 피해 나고 홍수가 일어나는 거지. 그죠? 자, 이 개념 이제 아시겠죠? 한 장을 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1일 평균 급수량이 1이야. 그지? 근데 여기 보면 1시간 평균 급수량이 나왔지. 한 장 넘기면 꼭 나온다. 여기 28페이지. 자, 요것만 잡으면 돼. 기호에 그거 볼 필요 없고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1일 평균 급수량이 1인데 얘를 24로 나눠. 그지? 근데 얘가 급수량 기준이야. 사용량 아니야. 사용량은 너무 틀려요. 사용량은 너무 틀려. 왜냐면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의 사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사실은 소도시에는 누수가 참 많이 일어나요. 사실 서울에 1년에 누수되는 양만 해도 5천억이 넘어요. 관과 관 사이에 보통 상수도관은 압력관을 쓰기인데 압력관에 만약에 누수가 좀 나면 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상수관 터지면 어떻게 돼? 주변이 물바다 되는 게 물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그래. 하수는 틀려요. 하수도는 관이 동그랗긴 한데 만수로 흐르질 않아. 그래서 어쩌면 구멍이 떨어지면 그쪽으로 그 토사가 휩쓸려 가가지고 위에 뭐가 생기면 싱크홀이 생기잖아. 그래서 하수관하고 상수관의 개념이 틀려요. 상수관은 압력관. 그래서 레놀즈 넘버를 써야 되고 하수관은 뭐라고? 만수관이 아니야. 거의 개수로라고 보면 돼. 물론 압력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그러면 시간이니까 1일이니까 24로 나누면 뭐가 돼요? 1시간 평균 급수량이 되잖아. 그죠? 자, 24분의 1을 4.17%, 0.417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일 평균 급수량이 24분의 1이 0.0417이니까 4.17%잖아. 그죠? 그 다음에 1일 최대 급수량은 내가 정수장에서 물을 보내야 되는데 최대 급수량은 1일 평균 급수량 곱하기 1.5야. 요거 그 맨 처음에 우리 계로 계산할 때도 나왔어요. 1일 평균 급수량에 뭐죠? 첨두 부하율 0.7에서 0.85 계산하는 거죠. 그죠? 시간 최대 급수량은 1일 평균 급수량 나누기 24. 시간이니까 24로 나눠주는데 여기다가 뭘 곱해줘요? 평균보다는 최대가 더 높겠지. 1보다 큰 숫자를 곱해준다고. 근데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이제 농촌이나 주택단지고 조금 그래도 관로 정비가 잘 돼 있는 1.3이니까 이런 숫자로 곱해준 거예요. 다 외워야 됩니까? 외우지 마세요. 숫자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중소도시라 그러면 중소도시가 진주 정도가 중소도시예요. 1일 평균 급수량 나누기 24 곱하기 1.5
곱하기 1.5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1.5 곱하기 1.5 하면 2.25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2.25 나누기 24 하면은 9.38 곱하기 1 평균 급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1일 최소 급수량은 한 0.6 정도로 곱해줘요. 평균 급수량에. 그 다음에 월 최대 급수량, 한 달이 며칠이고? 30. 그죠? 근데 최대 급수량이라고 그랬으니까 최대인데 이게 평균이니까 뭐 1.25 정도 곱해준다고. 이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 숫자 안 외우셔도 돼요. 아, 하나씩 따라가 보면 돼요. 하나씩 따라가 보면 돼요. 근데 요거는 중요해요. 뭐냐 하면은 시간 최대 급수량은 24분의 1을 곱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대도시 및 공업도시일수록 곱해주는 평균 급수량에 곱해주는 요 숫자가 작아진다. 시골일수록 커진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 숫자를 전체적으로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24는 외우겠지. 하루가 24시간인 거 정도는 기호야. 그거 외워야 알아. 그건 아니지. 근데 뭐 0.7, 0.85, 그 다음에 뭐 1.25, 9.38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사용수량의 종류. 자, 사용수량의 종류. 수도 사용량 비율 변화표에 보면은 1일 평균 급수량을 100이라고 보면 1일 최대 평균 급수량은 125, 1일 최대 급수량은 150, 시간 최대 급수량은 225로 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라니까 평균보다 다들 높지. 그지요? 자, 여기도 최대 평균보다는 최대가 높잖아. 그죠? 근데 시간 최대 급수량, 얘는 왜 이렇게 차이 나나요? 아, 하루에 최대 급수량. 하루에 쓰는 물 중에서 네가 언제 물을 제일 많이 써? 몇 시쯤? 7시 반. 7시 반에 기호가 쓰는 물량 곱하기 24를 하면은 225가 나오는 거야. 그지? 자, 기호는 하루에 100을 써. 근데 1일 최대 평균 급수량은 1일 평균 최대 급수량은 여기다가 0.25만 더해줘. 근데 1일 최대 급수량은 여기에 평균이라는 말이 들을 때는 150을 써. 근데 시간 최대 급수량 개념은 뭐냐면은 기호가 하루 중 가장 물을 많이 쓰는 채점을 기준으로 그때를 기준으로 곱하기 24를 했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치? 네. 자, 그때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은 우리 가자동에 그 100mm 관 묻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자동에 100mm 관 묻혀 있는데 그때 그걸 배수관이라는데 배수관 구경 결정할 때는 시간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송수관 배수지만 결정하는 거는 1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지. 썩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신에 시간 최대 급수량으로 배수 공간의 구경을 결정한다. 구경이 조금 커야 되겠죠. 를 결정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계획 급수 인구가 10,000명 이하, 5만 명 이하, 50만 명 이하, 500만 명 이하, 50만 명 이상일 때 진주는 여기 들어가. 그때 보면 계획 1인당 최대 급수량이 약 250에서 350리터 정도 되는 거지. 계획 1인 1당 한 300리터 정도 보게 되는 거야. 300리터 정도 집어넣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조금 못 사는 동네에 있을 때는 제가 그랬잖아. 약 한 300에서 450리터 정도 간다고 그랬잖아. 300에서 450리터 간다고 그랬잖아. 근데 진주 같은 경우는 소도시에서는 계획 급수 인구가 50만 명일 때는 약 250에서 350리터하고 평균적으로 잡을 때 300리터 정도 쓰는 300리터도 엄청나게 나는 거야. 1리터 병 300개 쫙 펼쳐놓고 이건 네가 하루에 쓰는 물량인데 그러면 깜짝 놀랄걸? 300개 여기 다 올릴 수 있을까? 이 테이블에? 그걸 네가 하루 동안 쓴다고 샤워하고 막 그래도 제가 이물 다 쓴다고요. 마시고 뭐 국 끓여 먹고 그거 1리터면 될걸 아마. 그지? 네. 다 맥주나 먹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소화용수입니다. 아까 내가 소화용수는 무슨 용수라 했는데, 기호야. 공공용수. 소화용수는 공공용수라고 했지. 자, 급수량 이와의 만일의 경우, 불났을 때, 소화용수를 고려하여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뺐을 걸 다 뺐으면 소화용수가 배수지에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지만, 불이 났을 때 쓸 수 있으니까. 소화용의 물은 단시간 내에 좁은 지역에 제한되어 사용하는 것이므로 총 사용 수량에 비하면 극수량이나 방출하는 양은 다량을 필요하기 때문에 대대주보다 소도시에서 그 비율이 큰데 여기 보면 쿠이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쿠이힘 공식에서는 Q는 2.65 곱하기 루트가 이 공식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시험 따질 때 나온 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봐. 그 다음에 프리벤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Y는 인구를 넣어서 집어넣어서 소화용수, 배수지에서 소화용수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물탱크에서 소화용수 얼마만큼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배수지 결정할 때 소화용수 얼마 필요하고요. 여기에 또 우리 상주 인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 같으면은 한 2만 되나? 우리 한 2만. 그러면은 Q 이꼴 2.25 곱하기 2만 루트도 보셔가지고 플러스 1인당 사용하는 우리 학교의 인구 곱하기 한 300m 정도 잡아놓은 게 바로 배수지의 용량인데 거기에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용량을 우리 배수지 사이즈능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지? 배수지 저거 마음대로 막 짓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정부에다 갖다 내면은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되겠네요 하고 배수지 보겠지. 그래서 단수가 딱 돼버리잖아. 만약에 정수장에 무슨 독극물이라도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걸 다 정리하고 하는데 한 12시간 정도 사용분은 우리가 있어야지 그 사이 이빨 좀 닦고 물도 좀 먹으면서 우리가 좀 우리 생명을 조금씩 연장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질 가정용. 자, 수조법의 수질 기준에는 어쩌고 돼 있다. 자, 잠깐만 수질이 꽤나 되죠? 자, 요거는 다음 시간.